자, 안녕하십니까. 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동영상에서 그 다리 동작, 좀 세밀한 다리 동작들 이렇게 제목을 해서 2개 올려드렸는데, 그 다리 동작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우리 몸이 망가진 비율적으로 따지면 다리 쪽이 한 70% 정도 문제가 발생이 돼 있고, 위쪽이 한 30% 정도 발생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그냥 뭐 70%다 3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리 변화가 더 크게 우리 몸의 변화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리만 고쳐지면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예. 그리고 일단 지난 시간에 하여튼 다리 동작을 해서 이제 오른쪽 다리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다고 했습니다. 왼손잡이는 왼쪽 다리에 피가 많다고 했고, 그러니까 일단은 오른쪽 다리에서 이제 뭐 다리를 이제 뽑아 올린다, 이런 뭐 접으면서 다리를 친다, 피를 뽑아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요 조금 얘기 드려야 될 거라. 우리가 걷기 동작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를 치면 자연스럽게 왼쪽 다리를 눌러주기 때문에 왼쪽 다리로 피가 가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오른쪽 다리에서 빠져나온 피가 왼쪽 다리로 간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쪽 팔에도 피가 부족한데, 그러면 이게 왼팔에 힘을 안 주면 이게 왼쪽 다리에서 빠져나온 피가 자연스럽게 왼쪽 가슴으로 올라오느냐? 조금만 올라오겠죠. 근데 별로 안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왜 사람들 보기 싫게 지팡이나 우산을 짚고 다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왼팔에 운동을 자꾸 해줘야만 오른쪽 다리에 있던 피가 왼쪽으로 자꾸 올라와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오른쪽 폐가 들리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리 동작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데 오른쪽 다리에서 피를 뽑아 올릴 때, 그러면 빠져나올 때 그 피를 어디서 받아주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왼쪽 다리는 우리가 서서 활동을 하면 왼쪽 다리에 힘을 줘야만 다리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앉아 있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만약에 탁 쳐주면 왼쪽 다리로 피가 자연스럽게 갈까요, 안 갈까요? 자연스럽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왼발로 지탱을 해야만 다리를 접을 수가 있잖아요, 오른쪽 다리를. 네. 서 있을 때는 왼쪽 다리로 피가 자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앉아 있을 때도 보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쳤다. 그러면 왼쪽 다리로 피가 조금만 가겠지만 자연스럽게 많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 다리를 쳐주고 왼팔을 이렇게 흔들어주면 오른쪽 다리에서 빠져나온 피가 왼쪽 가슴이나 왼쪽 등짝, 왼쪽 팔로 오게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간간히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만약에 앉았어도 접어준다, 피를 빼준다. 그러면 한 번씩 일어나서 왼발로 이렇게 스쿼트 하듯이 이렇게 꾹꾹 이렇게 한 두어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 또 피가 왼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회복 원리를 이해해야만 이런 동작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와 이렇게 걸어라, 그렇더니 오버가 됐더라, 오버가 되면 힘들어서 중량을 내렸더니 언더가 됐더라 하고, 언더가 돼서 또 중량을 막 올렸더니 운동 열심히 했더니 또 오버가 됐더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원리가 이런 제가 미세 동작이랍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지난 동영상에서 세밀한 동작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옆으로 걷고 뭐 발바닥 안쪽 바깥쪽으로 막 자꾸 눌러주고 1시간을 걸어준다, 막 한 30분을 걸어준다, 이건 좀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어제 얘기했던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요런 동작들은 좀 그걸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 오른쪽 다리에서 빠져나온 피가 어디로 보내줄 것인가, 이거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다리로도 보내줘야 되지만 왼쪽 팔 쪽으로도 피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물 들을 때 노져라. 그죠? 그러니까 물이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빠져나올 때 그 피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죠? 받아준다라는 거 굉장히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문가들은 뭔가를 알죠. 알고 행동하죠. 그죠? 네. 잘 모르는 사람은 흉내 내다가 이래 자꾸 실수를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실수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잘하게 돼요. 네. 그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실수했다고 막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 막 할까 말까 막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실수도 해보고 또 복귀도 해보고 자꾸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자 얘기를 오늘 잠깐만 할게요. 자, 이 모자는 왜 제가 썼나 하면 오른쪽 폐가 처졌기 때문에 이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정방향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셀카 모드가 아니에요. 셀피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모자 왼쪽 안쪽에다가 이렇게 약 70g 정도, 뭐 100g이나 70g 혹은 50g 정도의 모래주머니를 붙여놨어요. 끼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면 오른쪽 머리로 피가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옛날에, 요즘은 좀 보기 힘들어요. 옛날에 쌀 파는 가게나 시장에 가면, 정육점 같은 데 가면 추저울이라고 있어요. 추저울. 네. 그 무게를 잴 때 이제 한쪽을 조금 무게가 올려버리면 반대쪽이 씩 올라가요. 이쪽 무거우니까 내려가고 반대쪽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추저울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폐가 처져서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뒤통수와 오른쪽 아비마 쪽으로 또 측면 쪽으로 오른쪽 전체적으로 피가 안 올라가서 제가 옆을 이렇게 자꾸 한 번씩 눌러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동영상에서. 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후 바람 불면서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이렇게 오른쪽을 눌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이거 한 번씩 눌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뭐 유튜브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왜 모자를 계속 쓰고 있느냐, 제 스스로 건강 망가뜨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좋은 걸 선택하고 싶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내 몸에 좋은 거, 옳은 걸 선택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지만 모자를 쓰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모자에는 왼쪽에 지금은 약 70g 정도의 모래주머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g 정도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여기를 차면 오른쪽 폐가 약간 들리면서 오른쪽 머리로 피가 좀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70g 정도니까 많이 올라온다는 건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와요. 왜? 70g이 하루 종일 작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꾹 눌러주면 센 것 같죠? 이거는 1초. 근데 이제 세게 했으니까 이제 힘은 있겠죠. 그죠? 근데 70g이라는 거는 힘 자체는 없어요. 근데 그게 24시간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24시간 작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울 때는 모자를 벗고, 자, 주의사항입니다. 누울 때는 모자를 벗습니다. 네.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활동할 때는 모자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요, 한번 제가 필수라고 얘기하기 쉽지는 않아요. 선택이라고 하고 싶은데, 테스트는 다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테스트는. 필수는 아닌데 테스트는 해봐야 돼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가족 중에 저희 딸아이도 몸이 좋지는 않은데, 아직 학생이라서 모자를 안 씌웠어요. 안 씌워도 아직 어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저희 아내는 모자도 쓰고, 저희 아내는 또 모자가 좀 불편해서 머리띠를 해서 이게 왼쪽에다가 이렇게 귀 윗부분 여기다가 중량을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또 가끔씩 집에서는 모자를 쓰기도 해요. 외출할 때는 머리띠, 집에서는 모자,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모자 왼쪽에다가 제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머리가 항상 짓눌려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모자를 한번 비춰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에 보면 모자 안쪽 이쪽이 왼쪽입니다. 이 7자 있죠? 이게 70g입니다. 70g인데 여기 보면 여자들 그 머리 아침에 일어나면 붕 뜨잖아요. 그 차분하게 가라앉힐 때 이렇게 미장원에서 하는 찍찍이가 있어요. 찍찍이를 요 안에 해갖고 딱 모자 창 안쪽에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 딱 넣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좀 해버렸습니다. 네. 바느질을 한 5코 정도 해버렸는데 그 딱 고정이 됐죠, 그죠? 네. 거기다가 이 저희 장모님이 만들어 주신 70g짜리 요 7차 장모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요걸 여기다 딱 붙이면 딱 붙더라고요. 네. 뭐 붙이면 안 떨어져요.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부분이 제 귀 위쪽, 귀 바로 위쪽에서 한 1cm 정도 앞으로 나가요. 자, 귀 위에서 앞으로 한 1cm 정도. 그게 제일 좋다고 느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귀 바로 위에서 이마 쪽으로 1cm, 1cm면 요 손톱 길이 정도예요. 그죠? 네. 그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조금 향하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딱 차면 처음에 딱 차면요, 아 변화가 확 느껴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딱 찼을 때, 이거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좋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잘 안 느껴져요. 그 효과가 안 느껴진다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안 느껴진다고 모자를 벗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예전에 나쁜 증상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 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벗기가 싫은 거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벗어봐요. 한 반나절 벗어보면 뭔가 이제 다시 차고 싶다라는 욕구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1시간 정도 벗으면 또 괜찮아요. 한 2시간까지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한 2시간 넘어가면 뭔가 조금 그 좋았던 느낌이 없어지면서 약간 나쁜 느낌. 그렇다고 해서 뭐 몸이 막 망가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몸이 망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 모자는 원래 이제 오른쪽 폐가 얼마나 처졌느냐에 따라서 보통 결정이 나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중량 중간값은 한 70 정도라고 봐요. 70g 정도. 70g. 좀 100g 도 한번 차보는 것도 좋아요. 이제 100g 차다가 100g, 100g, 70g, 50g, 30g 요 정도로 하면 30, 50, 70, 100. 이 정도로 보는데, 자, 누워있을 때는 모자를 벗고, 누워있을 때는 모자를 벗는 대신에 오른쪽에 베개를 기대해 놓고 잔다 그랬잖아요. 그게 오른쪽에 베개를 기대해 놓고 이렇게 머리를 약간 압박을 주면서 자는 게 모자를 쓰고 있는 효과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게 원리가 다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베개를 기대고 있고, 베개는 오른쪽으로 직접적으로 기대야 돼요. 그래야 힘이 오른쪽으로 작동하니까. 서 있을 때는 왼쪽에 이렇게 착용을 해야 오른쪽으로 피가 올라오는 겁니다. 반대죠, 그죠? 네. 일단은 저도 처음에는 100g을 찼습니다. 그리고 이래 하다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오른쪽 머리가 자꾸 아프다든가, 뭐 왼쪽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모자를 한번 벗어보는 거 좋아요. 벗었는데 머리가 안 아파. 그러면 100g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70g으로 내리면 돼요. 뭐 70g 내려도 또 아프다. 그럼 또 50g 내렸다가, 그러니까 또 아프다 그러면 30g 또 내려도 돼요. 30g 내렸다가, 근데 또 이제 너무 안 아프고 또 올리고 싶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50, 70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한 70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머리가 아프면 모자를 쓰고 있던 모자를 한번 벗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수건 차고 있는 벨트 있잖아요. 위장에 차고 있는 벨트. 그 위장에 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와도 머리가 아파요.
그때는 이제 수건 벨트를 이렇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풀어주면 머리가 안 아파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모자를 이렇게 한번 벗어봐도 머리가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요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 되게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 머리가 아프면 모자를 한번 벗어보시라. 또 괜찮아지면 다시 착용하시라. 이거는 이제 모자는 오른쪽 폐가 쳐져 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상관없이 모자는 왼쪽으로 써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른손잡이는 100%고 그 왼손잡이의 데이터가 저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요. 왼손잡이가 좀 이래 뭔가 확신은 있어요. 확신은 있는데 이걸 제가 왼손잡이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뭐 한 2분 정도 만나봤는데 그분들로만 데이터를 삼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연구를 해보세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자, 모자를 한번 착용들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다가 뭐 일단 100g 정도 해갖고 뭐 집에 캡 모자, 야구 모자 있으면 툭 쓰고 있어 보면 머리가 좀 시원해지고 맑아지는데 그러면 그분은 모자가 좀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뭐 안 써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의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애기들이다 좀 몸이 망가진 지가 얼마 안 됐다 싶은 분들은 모자가 안 써도 될지도 몰라요. 저희 딸아이도 이제 뭐 고3이고 이러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안 차도 되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연세가 벌써 뭐 40이 됐고 50이 됐고 60이 됐고 어릴 때부터 아팠던 분들은 모자를 차는 게 옳지 않겠나. 아니면 머리띠라도 해서 저희 아내처럼 이렇게 왼쪽 귀 윗부분에서 약간 앞쪽으로 1cm 지점에다가 머리춤에 적당히 차고 하면 여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 남자들은 모자를 쓰면 되고요. 겨울에는 이거 털모자 해갖고 안에다 끼면 돼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예, 일단은 오늘 모자 부분 얘기했고요. 또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빠질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를 짚고 이게 다리 동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할 때 지팡이를 그냥 습관처럼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들 뭐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들이 보아서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여러분이 건강을 생각한다면 화장실 갈 때도 지팡이 들고 가고 TV 켜러 갈 때도 지팡이 들고 밤 식사하러 가실 때도 지팡이 들고 이렇게 다리 동작 하면서 그렇게 다니세요. 예. 바깥에 나갈 때는 뭐 부끄러우면 우산이라도 들고 나가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여성분들 그 쇼핑할 때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잖아요. 그 왼손으로 이래 주로 하고 다리 동작 오른쪽 다리 툭툭 쳐주고 어깨 좀 들고 오른손은 그냥 보조로 하고 왼손으로 좀 힘을 주고 이렇게 운전하실 때도 왼손이 주손이 되고 오른손은 약간 보조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오른쪽 어깨 들고 머리 흔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좀 잡다한 것들 좀 올려드렸는데 이게 잡다하지는 않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잘 동영상 여러 번 들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